어제 수업 잠깐 간단하게 나갔듯이 이 CC링크라는 거는 미쓰비시에서 만든 필드버스 통신 모듈입니다. 이 필드버스는 그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필드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미쓰비시계 CC링크, 뭐 예전 모디콘에서 만들었던 뭐 모드버스, 또 그리고 저기 그 지멘스 이런 데서 만든 프로피버스 뭐 등등 그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쓰비시에서 만든 CC링크 모듈을 이제 배우는 거고, 어제 간단하게 마스터국하고 리모트 IO국, 그리고 마스터국하고 리모트 디바이스 국 중에 AD 컨버터 하는 거를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했던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AD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리모트 디바이스국에 해당되는 DA 컨버터까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는 지금 여러분들 그 동영상 어제 했던 거 설명 리뷰했던 거 올려놨고요. 요거 페이지로는 290페이지네요. 290페이지고 여러분들 걸로는 여러분들 교재로는 2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 모듈을 일단 연결하려면은 물론 뭐 와이어링을 다 넘버링 해가지고 다 이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CC링크 통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지금 장비 구조상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어제 장비 좀 가지고 와서 연결을 다 했을 텐데, 여기 마스터 모듈이 있고, 마스터 모듈에서 DA, DB, DG, 이제 쉴드 라인까지 원래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단자가 밑에 있는 그 DA, DB, DG 요 선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노란색 선 세 개가 DA, DB, DG. 그러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 G 신호는 G 신호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전원은 모듈 자체에 전원을 주는 거라서, 여기 있는 AD 모듈이 여기 있는 이 AD 모듈이 원격지에 있을 때, 뭐 최장 1.2km까지 멀리 있을 때 전원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냥 SMPS 하나 달아가지고 24V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통신 라인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날로그 신호, 어떤 이제 센서라든지 아날로그 센서라든지 온도 센서가 됐던, 아니면 뭐 습도 센서가 됐던, 뭐 광 센서가 됐던 아날로그 신호,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신호는 전압 신호 또는 전류 신호가 나오는 그런 센서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그 전기 값을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저희 시스템에는 따로 특별히 그 신호를 만들어줄 센서는 없고, 볼테이지 제너레이터라는 게 그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0에서 10V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 컨버터의 입력 전압으로 0에서 10V까지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0에서 10V까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0에서 10V까지 입력이 되면은 여기 있는 AD 컨버터가 하는 역할은 그 전기 값을 숫자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0V가 들어오면 숫자 0, 10V가 들어오면은 숫자 4000으로 바꿔준다고요. 당연히 5V가 들어오면 200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설정 상태 값으로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볼테이지 제너레이터가 마이너스로는 지금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0은 표기를 못하지만, 마이너스가 그 노이즈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여기에도 원래는 종단 저항이 DA하고 DB 사이에 종단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은 어차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통신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밖에서는 종단 저항을 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선이 된 거고, 국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마스터 모듈은 0번이에요. 국번이 0번이고, 밑에 있는 모드 스위치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이제 105, 제일 느린 걸로 지금은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거기에 맞게 여기 있는 B레이트 통신 속도도 똑같이 모드 0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를 전부 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고, 요 AD 컨버터의 국번을 1번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1번 스위치를 올리면 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만약에 13번을 만들겠다, 국번 13번으로 세팅하겠다, 그럼 10 하나 올리고 2하고 2를 올리면은 13번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오프셋하고 개인 스위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기값이 틀어졌을 때, 즉 외부에서 0V가 입력이 됐는데 이 변환된 값이 뭐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다른 값으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오프셋 조정을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틀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현재 값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CC링크 AD 모듈의 외형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단자대는 어제 다 봐서 알겠지만 위쪽 단자대하고 아래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드 여기 있는 통신 속도 스위치는 전부 다 내려가 있고, 요거는 지금 3번으로 맞춰 놓은 건데 제가 예전에 테스트할 때 3번, 9번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여기 1번 스위치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지요? 여기 글씨 써 있네요. 국3으로 세팅된 모습이라고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분해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기의 성능 사양은 입출력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 여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전압, 전류 여러가지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출력 값이 마이너스 4000에서 플러스 4000으로 되어 있고, 이걸 따라서 분해능을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10V를 4000으로 나누면 2.5mV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해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10의 승수, 2의 승수로 나가요. 2의 승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의 XY에 13승 하면은 8192죠. 그렇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0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4096이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10V가 들어오면은 4095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원래 AD 컨버터 값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게 디지털로 바뀐다는 얘기는, 전압값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얘기는 010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0101로 바꿨을 때는 이게 2비트 바이너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보통은 4096으로, 마이너스 4096 플러스 10V면은 4095로 맞는다고, 밑 가운데 0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10V는 4000 플러스 4000 마이너스 10V는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 96에 대한 값은 어디 갔을까? 왜 굳이 4000으로 했을까? 왜 굳이 4000으로 했을까요? 원래 분해능으로 따지면 10V 나누기 4096이 맞아요. 그래서 0.0024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2.5V로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왜 플러스 4000으로 애들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글로파 옆에 있는 PLC는 10V 입력하면 4095 나와요. 왜 4000으로 했을까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좀 어제 설명 안 되는 부분이라 설명은 해야 돼서. 서지 전압 비슷한 거야. 만약에 이거 설계를 할 때 10V를 4095라고 설정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10.1V가 들어왔어. 그럼 10.1V일 때 출력되는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죠? 4095밖에 안 나오죠? 맥시멈 값이 4095니까. 그죠? 그럼 이게 11V가 들어와도 4095.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값이 이게 10V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풀 스케일로 다 채워버리면. 이해되셨죠? 그잖아요. 그냥 그 바이너리 풀 스케일을 아날로그에 그대로 1대1로 맞춰버리면 이게 전압이 10V가 들어와서 4095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오버됐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전압 신호가 오버플로우 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잖아요. 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에 그 RPM 게이지가 끝에 빨간 쪽이잖아요. 높으면 안 좋은 거라고.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그 계기판이 만약에 4000까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엔진은 5000까지 도는데 계기판은 4000까지밖에 안 가르쳐.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가 되는 거지. 엔진은 더 빨리 돌고 있으니까
과열될 수도 있고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4000으로 줄여놓고 오버플로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여분을 앞뒤로 남겨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얘네 지멘스는 그 오버플로우 영역을 더 많이 남겨놔요. 10% 이상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오버플로우가 그만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분해능은 크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2.5mV면은 여러분들 이 전선을 손으로 잡아도 2.5mV는 변해요. 그만큼 노이즈에 해당되는 크기의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분해능은 충분한 거예요. 대신 오버플로우 되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내기 위해서 그 스케일을 좀 줄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지. 이제 자동제어본에서 그냥 만든 거지.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네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얘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었겠지. 그래서 개선을 했겠지. 그죠? 거기까지는 잘 못 찾아봤지만은 그냥 유추를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 거는. 자, 그런 같은 개념으로 밑에 보면은 전류 쪽에 0에서 20이 있고 4에서 20이 있어요. 여기. 그죠? 전류 쪽에도 보면은 전류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0에서 20도 있고 4에서 20도 있어요. 그럼 4에서 20은 왜 있을까? 그냥 0에서 20 쓰면 되지. 굳이 4에서 20 쓰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까? 왜? 비슷한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자, 0값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0mA라고 해서 0값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AD 컨버터로. 근데 이게 선이 끊어져도 0이겠죠. 근데 센서에서 출력이 0이어도 0이겠죠. 그럼 AD 컨버터 입장에서 아니면 PLC 입장에서 지금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센서 신호가 0인지 아니면 센서가 어디 선이 끊어져서 0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에서 20으로 해놓으면 4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선이 끊어진 거죠. 아니면 센서가 고장났든가 그런 방법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역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센서들은 대부분 전류 센서가 많아요. 왜냐면 전압 센서는 전류 크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잘 타요. 전압 센서 자체가 전압용으로 전압 크기로 나오는 센서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류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외란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원소스 값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전류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류 센서를 쓰면은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굳이 전원만 있으면 되지 전류는 뭐 달아있냐가 아니라 전류가 일반적으로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전류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제 변환 속도나 이런 거는 뭐 채널당 1ms 이런 건 어제 설명 드렸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CC링크 모듈은 1곡. 그러니까 CC링크 기능과 AD 기능이 합쳐져 있는 거죠. 1곡이고 RX, RY는 각 32점, 리모트, 워드하고 라이트는 각 4점 점유를 한다고 얘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연결은 A는 A끼리, 마스터국과 뭐 리모터국 1번에 AD가 있으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G는 G끼리, 그리고 종단 저항은 달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AD 컨버터의 입출력 신호 일람 중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들이 AD 변환이 완료됐을 때 1번 채널이 완료가 되면은 리모트 X의 0번, 뭐 4번 채널이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리모트 X의 3번 이런 게 ON이 되고요. 그리고 초기화 요구 신호가 RX 18번 뭐 이런 신호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초기화 수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위해서 어제 우리가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렸죠. PLC 프로그램 상에서 열선이 다 됐으면 일단 마스터 모듈을 세팅을 했었죠, 그죠? PLC 파라미터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CC링크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마스터 모듈 PLC CC링크 마스터 모듈의 스타트 어드레스가
0040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0040인지는 알죠? 세팅했었고요. 왜 이렇게 되냐. 그리고 마스터 스테이션으로 잡아놨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마스터 모듈에 CC링크 모듈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했던 거고, 그리고 리모트 영역의 어드레스를 X1000, Y1000, D1000, D2000으로 할당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릴레이하고 스페셜 레지스터, 통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지정하거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릴레이하고 레지스터가 SB0하고 S워드 0 메모리로 매칭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들어가 보면은 1곡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인 거죠. 여기 있는 AD 컨버터가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설정한 거고, 1곡만 점유를 하는 거고요. 1곡이 기본적으로 32포인트를 점유를 합니다. 그렇게 엔드를 처리했고, 여기 초기화 세팅, 이 초기화 세팅에서 1번 국번을 초기화를 시킬 건데, 초기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18번 신호가 ON이 됐을 때 이러한 동작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18번 동작이 ON이 됐을 때 리모트 워드의 제로번지는 2000번지 리모트 워드의 제로라는 거는 2000, D200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1번 곡이니까 요거는 2000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2000번지에 값을 얼마를 썼냐면은 보기 편하게 해서 헥사로 볼게요. 여기 2000번인 건데 거기에다 1 값을 줬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요건 거죠. 요게 D2000, 2001, 2002, 2003번이 되는 건데, 맨 위에 있는 어드레스가 D2000번이고, D2000번을 비트로 쪼개면 요렇게 되는데, 거기에 1 값을 넣었다는 얘기는 0, 0, 0, 1인 거죠. 그럼 이 2를 또 비트로 쪼개면은 여기가 0, 0, 0,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널 1번만 변화를 허가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1번 채널과 4번 채널을 ON을 시키겠다. 그럼 1, 0, 0, 1이죠. 그죠? 그럼 9죠, 9. 그래서 0, 0, 0, 9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다가 0, 0, 0, 9라고 입력을 하면은 1번 채널과 4번 채널이 변환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이거를 다 쓰겠다. 그러면 1, 1, 1, 1이니까 F죠. 그래서 F라고 쓰면은 네 채널을 모두 다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쓸 거니 1번 채널만 쓸 거니까 1을 넣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입력 범위 설정이에요. 입력 범위 설정인데 여기는 0000을 넣었어요. 여기다 0000 넣었다는 얘기는 얘가 0, 0, 0, 0인 거죠. 그럼 채널 1번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채널 2번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채널 3번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채널 1번만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설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크게 뭐 우리가 설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초기값 0값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지금 활용하는 건 요거만 활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채널 4번은 뭐 0에서 5V를 하겠다. 그럼 여기는 1값을 넣어야 되겠죠. 뭐 채널 3번은 0에서 20mA 센서를 연결하겠다. 그럼 3값 입력해야 되고, 채널 2번은 뭐 4에서 20mm 센서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4값을 넣어야 되고, 여기는 플라바나 10이다. 그럼 0값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려면은 1340 여기다가 1340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말이 없네. 어려워요? 어제 한 거잖아요. 정리하라고 한번 설명 더 해주는 건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동평균 처리인데, 노이즈나 이러한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평균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를 줬냐면 2 값을 줬는데, 2 값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 0, 0, 2가 된 거니까 16회 평균을 내린 거죠. 1번 채널은. 16회 평균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샘플링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샘플링 하면 요거 하나 지우고 새로 샘플링 한 거를 토탈로 해서 평균 내가지고 값을 취득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면은 뒤에 거 죽이고 앞에 하나 샘플링 한 거를 평균 내서 또 평균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16회 한다고 해서 한 번에 16개를 다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값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 새로 들어오면은 하나 버리고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4회 했을 때랑 뭐 16회나 32회 했을 때랑 이 프로그램 AD 컨버터 돌리고 난 다음에 숫자 값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 숫자값 변하는 게 훨씬 덜해요. 근데 4회 평균만 내면은 좀 많이 떨려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등록 수순인데, 이 등록 수순은 매뉴얼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렸었죠. 18번이 ON이 되었을 때 RY18번하고 RY19를 ON을 시키고, 그리고 RX가 RX18번이 블루로 할까요? 오프가 되면 RY18번도 오프 시키고, RX19가 ON이 되면 RY19를 오프를 시켜라. 요 내용을 초기화 수순, 초기화를 시키는 이 시퀀스 수순을 요 표로 처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굳이 이 표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레더 프로그램으로 짜면 돼요. RX18 A 접점 온 됐을 때 코일로 RI, 그러니까 이게 그 1018, 그러니까 1018번지겠죠. 1018 코일 달아주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프로그램은.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한번 처리하게끔 해놓던지 이니셜로 해놓던지,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레더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전에 디벨로퍼 할 때는 그렇게 짰어요. 이 웍스2 나오기 전에 있는 프로그램 디벨로퍼. 근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 번에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수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파라미터 설정하고 글로벌 레이블 메모리 설정을 했는데, 이 메모리들 지금 참고를 해보면 D1000, D2004 뭐 이렇게 있는데, D1000이 이제 값을 읽어와서 저장되는 거 당연하겠죠. 1번 채널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 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었죠. 그래서 X1018에 신호가 들어오면 SB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SB0가 우리 세팅 값에서 요 SB 여기에 매칭되는 값입니다. SB0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 SD 메모리. 그 SD 메모리가 ON을 시키면은 요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파라미터에 등록 수순이 이게 실행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SBD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등록 수순이 실행이 쭉 돼가지고, 실행이 돼서 다 그게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요 신호가 뜹니다. 그럼 이제 CC링크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AD 컨버터가 변환 시작을 하고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1번 채널에서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X1000번 신호가 뜨고, 그 변환이 됐으면은 D1000번 값에 자동으로 그 값이, 변환된 값이 올라옵니다. 그 값을 D의 D1287 값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제 그 센서 연결해가지고 또 AD 채널 값이 2700일 때, 2900일 때 각각 램프를 순차적으로 점등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해보면, 지금 전압을 돌리면 쭉 켜지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어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숫자 값으로 변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자는 이 숫자 값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일반 유저.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유저는 4000 값이 들어와서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센서로부터의 전압값이 얼마인지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터치에다가 전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십시오. 저기 지금 숫자 값으로 저렇게 들어오니까 저거를 숫자 값으로 그냥 터치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터치에다 0.1V 단위로 터치에다가 뿌려주라고요. 그래야 사용자가 센서에서 지금 전압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간단한 수학식 하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곱하고 나누고 하면
나누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었죠? 전원을 껐다 켜야 되죠? 두 개 전원 다 껐다가 파라미터 바뀌면 또 리셋을 하고, 또는 전원을 껐다가 PLC 런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리모트 모듈 전원 올렸었죠? 그 순서가 바뀌면은 잘 안 돼요.